아직까지는 좀 NCM 쪽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보면서 이상했던 건 그럼 삼성 SDI의 전고체 쪽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생산하는 회사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돼 있는 수혜주? 네,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리튬 가격 반등, 바닥 찍었다. 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뭐 최근에 보니까 지난달에 리튬 가격이 한 10% 정도 올라온 걸로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는 제가 호주 필바라 광산 그 CEO의 이제 얘기를 전달을 해드렸다면은 어저께 지금 중국의 간펑 리튬 쪽에서도 이제 역시 리튬 시장 장기 상승 전망을 지금 내놓은 기사가 있어가지고 그걸 캡처했고요. 그 다음에 또 옆에 보시면 EV 그 머티리얼즈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리튬에 대해서는 바닥을 찍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는 거는 결국에 가가지고 우리나라는 소재 쪽 업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리튬 가격이 되게 중요한데 작년 내내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하반기에 주가 급락을 맞았었다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조금씩 리튬 가격 반등에 대한 것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인터배터리 직접 참관을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뭐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마지막 날 가서 그런지 이제 학생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 질문 한번 하려고 거기서 대기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거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만 제가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저께 이제 메리츠증권에서 메리츠증권 그 노후호 애널이 아마 정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온 게 있는데 이제 주로 대표 이사들의 주요 발언이 있는데 오늘은 뭐 2차 전지가 아주 드라마틱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건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라마틱할 것 같지 않으세요? 뭐 어저께 많이 올랐고요. 오늘 뭐 엔비디아가 많이 움직였었고 또 뭐 그런 반도체의 날이다. 네, 아무래도 조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인터배터리 데이 참관을 통해 가지고 얻은 아이디어 이건 제가 직접 가서 느끼고 질문해 보면서 이제 얻었던 건데 우선은 눈에 보이는 거는 46파이 그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겁니다. 현재 중국은 아직 시제품 생산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관련해 가지고 삼성 SDI, LG엔솔 그다음에 금양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올 연말 또는 내년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생산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BMW하고 스텔란티스라고 하는 그 바이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는 아마도 폭스바겐 GM 이쪽인 것 같고, 금양 같은 경우는 이제 469 그 배터리를 전시를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전구 빛을 이제 실제로 가동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부품 쪽으로 해서 알루미늄 캔 만드는 회사, 니켈 도금 강판 회사 뭐 이런 쪽인데 이제 알루미늄 캔 만드는 회사 쪽에다가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수주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구체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 쪽을 가서 보니까 조금 그 리튬 공장 쪽 지금 필바라 그 광양에 있는 그 공장이 이 오폐수 처리 시스템 이슈로 조금 애를 좀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 에코프로처럼 이제 클로즈 그 루프 시스템 같은 이런 성과가 좀 구체화돼야지만 정상적인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보면은 아직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주 후반부에 가장 시장을 핫하게 만들었던 게 전고체 배터리인데 삼성에서 27년 양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더 시장에서 핫하게 올라왔던 얘기인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3사에 구체적으로 다 물어봤었고요. 물어본 걸 근거를 해서 이제 삼성에다가도 그럼 바이어가 어디냐, 수요처가 어디냐, 그 다음에 양산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캡하냐, 또는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물어봤는데 그냥 제 느낌은 아직은 좀 의지의 표현에 가깝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LG나 SK나 이런 쪽 물어보면 29년, 30년이 돼야지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SDI 포함해가지고 3사에다 물어본 거로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뭐 약간 테마처럼 크게 막 움직이고 있는데 마치 그게 되면은 NCM 계열 쪽 다 망가지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또 그리고 이제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제가 SDI에 직접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27년에 양산할 건데 왜 지금 NCM 갑자기 급작스럽게 니네 투자를 확 늘렸냐 작년 말부터. 이상하지 않냐. 그렇지. 전고체가 되면은 이쪽은 분명히 타격을 받을 텐데. 왜냐면 그게 라인을 다시 싹 걷어내고 다시 깔든가
아니면 새로 공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요, 3사가 결국은 NC 저 초기 그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급, 그러니까 정말 럭셔리카 쪽에 들어갈 거고, 제 느낌에도 뭐 한 10년, 향후 10년을 놓고 봤을 때 한 3%에서 5% 맥시멈 정도, 그 정도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NCM 계열 쪽에서 이제 그 LFP 쪽 그 중간에 있는 미드니켈이라든지 그 NMX, 그러니까 이제 코발트 프리 뭐 이런 것들 제품들을 이제 오히려 확대를 시켜가지고 수요처의 니즈에 맞게 하면서 NCM보다는 좀 저렴하면서 또 이제 LFP보다는 저렴하진 않지만 조금 효율이 높은 그런 제품까지 개발을 해가지고 좀 대응을 해나간다는 걸 봐선 아직까지는 좀 NCM 쪽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보면서 이상했던 건 삼성 SDI가 급등을 했는데 다들 이제 전고체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그럼 삼성 SDI의 전고체 쪽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생산하는 회사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하게 되면은 삼성 SDI면은 저기 LNF 에코인가요? 네, 에코프로 BM이거든요. 별로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 SDI는 그 목표 주가 80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온 게 있고 또 이제 한 군데서는 60만 원짜리가 나왔었고요. 밸류에이션으로 가장 저렴하고 그다음에 전고체에 대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서 이제 이전까지 공격적인 투자를 안 하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공격적인 투자가 시작됐다라는 측면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좀 맞물려 가지고 주가가 좀 오른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맞붙여 가지고 전고체 이제 관련돼 있는 소재를 개발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작은 회사들 막 이제 급등했던 거는 하나의 테마로 이제 지금 움직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뭐죠? 전액도 그렇고 그 뭐 여러 가지 지금 NCM, NCA도 그렇고 분리막도 그렇고 지금 모두가 그 삼성 SDI 이번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로 모든 게 다 달라질 걸로 이미 단정을 짓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러면은 투자하다가 약간 오류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냥 쉽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기업체에 있는 그 연구소라든지 어떤 기획실 쪽에 있는 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2년 뒤에 양산 될 걸 뻔히 알면서 그 회사에서 NCM 쪽으로 투자를 갖다 급격히 늘리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이 시장이 전체를 장악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초기 시장이고 중요한 거는 그 원재료 가격 자체가 지금 NCM보다 훨씬 비쌉니다. 네. 이걸 맞춰 나가려면은 엄청나게 큰 양산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수율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급격히 변화가 된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받아들이기는 좀 의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요. 근데 또 사실 전고체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배터리주들이 사실 지금 바닥권에 있긴 했었죠. 네네. 지금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떨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도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저번에도 이 이사님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 나눴습니다만 1분기를 기점으로 지금 1월, 2월, 1호 기점을 바닥으로 좀 매출들이 좀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계절적으로 봤을 때 이제 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은 전기차가 아무래도 팔리는 게 좀 늡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리튬이 여름으로 갈수록 캐내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내기가 더 어렵습니다. 수산화 리튬이. 그래서 채굴을 하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리튬 채굴 하는데 그 건조한 데서 채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여름이 되면은 좀 이렇게 습기가 좀 많이 차잖아요. 비도 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리튬 가격이 여름이 이제 좀 따뜻해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특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바닥 구간이다. 그래서 오를 때 적극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좀 빠질 때 좀 사서 모아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셀투팩 배터리를 개발했다 해서 요건 좀 그 전에 그 LFP 배터리가 중국에서 이제 셀투팩으로 배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뭐 효율도 높이고 뭐 주행거리도 늘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NCM도 그걸 만들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여기가 또 이제 소위 말해서 발화 리스크를 줄이려고 그 가운데다가 이제 그 불이 전이가 되지 않게끔 차단을 해주는 어떤 그런 그 소재를 또 갖다 넣더라고요. 그 외에 밑에 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제가 이거를 그 좀 중간을 자를까 하다가 여기에 보시면은
이미지에 제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갔다 왔다는 거. 그 증빙이 안 되는데 증거 자료로 채택이 안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너무 희미해.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날 더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안이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옷을 이렇게 입고 가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저를 보시지 말고 이쪽에 셀트팩 쪽에 이제 구조를 보시면 이 가운데 녹색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한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확산이 되지 않게 불이 나거나 이런 걸 그런 걸 갖다가 여기다 설치를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거는 어저께 손대인 TV에서 나왔던 건데 이거 그냥 참고하십시오. 주요 배터리 양산 계획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제가 정리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분이 정리하신 거 그냥 그대로 캡처해놨고요. 지금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46파이가 확대되는 게 이게 큰 이슈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폼팩터 관련해서도 그렇고. 일단 사이즈가 크잖아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서 가지고 있는 효율성, 그 다음에 이제 주행거리도 늘리는데도 좀 유리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게 이제 전압을 높이는데도 유리하고, 또 한 가지는 안정성의 측면에서도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자잘한 것들을 여러 개 쌓아놓는 것보다 큰 거를 갖다 이렇게 딱딱 쌓우게 되면 아무래도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들어가는 어떤 양 대비해가지고 이제 출력 효율이나 이런 거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46파이로 많이 옮기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앞서서 설명한 것 같은데 46은 가로고 세로는 파이 이걸 높인데 보통 이제 4680 얘기하는데 이게 길면 길수록 효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695를 지금 금양에서 시제품을 갖다 놨고요. 타사들은 그 시제품이 아니라 그냥 나무로 이렇게 형태 만들어 놓은 것들 위주로 갖다 놨고요. 이제 보안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고. 혹시 잃어버릴까봐. 근데 이제 4695, 46120, 이런 것들 이제 계속해가 다양하게 SDI 같은 경우 한 3, 4개 이렇게 폼팩터를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고객들 니드에 따라서 전시를 제공을 할 거라고 합니다. 아마 내년에 양산될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돼 있는 수혜주, 관련주 이런 쪽 한번 눈여겨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말씀을 좀 드리면요, D램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67.2% 올랐고 전월비 이거 지금 전년 비해서 3월 10일까지 이제 데이터 나온 건데요. 늘었다. 그러고 또 이제 삼성전자 낸드 앨범 관련해서 시한팹 가동률이 70%대로 회복이 됐는데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나온 거가 뭐라냐면은 가격을 재협상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요처에게 15에서 20%를 더 인상해가지고 지금 제한을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D램 시장도 살아났다 하면서 삼성전자가 40%대 점유율 회복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AI 관련된 주식들 위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좀 바닥권에서 지금 어저께 좀 많이 올라서 쫓아가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레거시 제품의 회복은 다시 투자의 재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돼 있는 주식들 한번 살펴보시라고 해서 제가 종목들을 좀 나열을 해놨습니다. 요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데 4월 5일부터 10일까지 AACR이 있고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 리스트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일정 관련해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관련주들 좀 움직임이 조금씩 요즘 나타나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겁니다. 수은법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본회의 통과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증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줄로 빨갛게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있죠. 정부 이송일. 그리고 정부에서 이송을 받게 되면은요, 이제 공포를 해야지만이 이제 수은법에 대한 이제 개정안이 발효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증자를 통해 가지고 납입이 돼야지만이 수출입 은행에 자본이 확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확충이 된 다음에 수출입 은행의 보증에 의해 가지고 방산기업들이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이거를 세론으로 받아들인 측면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좀 오르다가 지난주 한 중반부터 시작해서 기관 쪽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참고하시라고 제가 일단 일정을 말씀드렸고요. 어저께 오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상승을 했는데 이제 루마니아 이제 계약권 얘기가 좀 돌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실제 원래는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공동 구매를 원했었는데 폴란드가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뻔하잖아요. 자기네들이 그쪽에 소위 말해서 창구가 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폴란드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합작
생산에 대한 의지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루마니아 국방부는 당초에 한 6조 원 규모로 지금 이제 계약을 하고 싶어 했었는데 뭐 구성에 대한 거는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 조금 얘기 도는 거는 이거만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조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루마니아가 현재 그 한국하고 방산협력을 맺었던 걸 보면 2022년에 DX 코리아에서 그 국방장관끼리 군 현대화 추진 의향서를 9월 23일에 맺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마니아 전차 현대화 예산이 지금 3조 원이 지금 확보가 된 상태고요. 그해 12월 22일 날 총리, 의장, 국방부 장관이 방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3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T-22 전차가 60대인데 이건 다 우크라이나에 공유가 됐고요.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T-55가 150대 있고 요거를 갖다 이제 현대화 23년에 이제 현대화로 발표했고 T-85, 55년 개량형이 54대 있고 자주포는 0대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K9으로 일단 최우선 협상 대상자가 지금 선정이 돼서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마스가 54문 정도를 지금 현재 루마니아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저께 좀 검색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좀 업데이트한 건데요. 이거는 지금 옛날 트윗이죠. X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폴란드 방사청 대행사 굳이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그 기관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써 있는 요거 써 있는 거를 갖다 번역을 하면 기갑 병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세 대의 탱크가 바다를 통해서 그디니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K2 전차 세 대가 일단 도착을 했다라는 게 나왔고요. 네. 3월 1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올해 56대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세 대가 일단 제공이 된 상태고요. 밑에 보시면은 M1A1이 지금 29대가 올해 돼 있는데 이거는 중국 모델입니다. 신형 모델은 지금 M1A2거든요. 아, 그래요? 네, 중고 모델이 지금 이제 29대가 들어왔고 이제 신형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이걸 굳이 붙였던 거는 이 중국 가격이 270억입니다. 아, 엄청나네요. 우리나라 지금 수출 가격은 200억입니다. 신형이. 뭐야? 그냥 참고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가성비가 높다라는 거죠. 기술적으로. 그래서 제가 요거는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이제 그 검색을 통해 가지고 폴란드 기사를 돌려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아까 여기 써 있는 요거를 갖다가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영어로 Armament Agenc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너럴이 이제 그 거기 대표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 가지고 또 하나 나왔던 게 지금 그 잠수함 관련해 가지고는 그 스웨덴 쪽하고 폴란드가 뭘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기대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밸류업 효과 관련해서 어저께 밸류업 관련된 주식이 밀렸습니다. 어제 그제 지난주 후반부터는 조금 밀리는 느낌인데 영국에서 지금 한국 주식을 기존에 2달 만에 3.5배를 늘렸다라는 게 나왔고요. 국내 주식을 7조를 매수했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어제 나온 기사 중에 밸류업 노하우를 알려달라 한국거래소 1거래소에 협력 요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페널티 부분을 참고할지 주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장 폐지 절차를 단축하는 법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정부에서 일본은 PBR이 1배를 밑도는 기업이 개선이 필요한 상장사에 대해서는 재고 공시를 요청한 바 있지만 26년까지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 폐지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당근도 줘야 되지만 채찍도 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옆에 정리한 건 뭐냐면은 이거 사실 밸류업에서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밸류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못 맞추는 기업한테는 거래소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가지고 청산 가치를 산정해 가지고 잦은 공개 매수해 가지고 상장 폐지를 유도하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가가 10,000원짜리인데 실제 청산 가치를 보면 5만 원, 10만 원 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뭐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상장 폐지하려면 오히려 땡큐가 될 수 있거든요. 10,000원에 하게 되면. 거기는 진짜로 청산 가치를 반영을 해가지고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은 유보시켜놨었던 그 금액을 갖다가 주주들한테 돌려줘 버리는 그런 그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 밸류업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제 규정도 좀 있어야지만이 지수는 우리가 뭐 3천 얘기하지만 잠깐 갔다 왔었지만 진짜로 3천을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